네, 중국 정부가 한한령을 내린 지 6년 만에 양국 관계가 정상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관련주들 들썩이고 있는데 관련 내용은 산업부 신선미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 신 기자, 드라마도 다시 방영이 되고 게임도 네. 조만간 출시가 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더라고요. 네, 6년 만인데요. 예. 슬기로운 감방생활, 또 오해영 등 이렇게 한국 드라마 3편이 이번 달부터 중국판 유튜브죠. 네. 비리비리에서 방영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특히 슬기로운 감방생활은 방영 이틀 만에 조회수 200만 회를 넘어서면서 비리비리 드라마 인기 차트 1위를 기록했는데요. 네. 앞서 사임당 빛의 일기,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까지 방영되면서 올해 중국에서 방영된 한국 드라마는 5편으로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도 중국 내에 방영될 한국 콘텐츠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미 방영된 작품 외에도 여러 작품이 현재 심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게임 쪽도 얘기를 나눠봐야겠는데 펄어비스 조만간 출시 기대가 된다 이런 얘기 들리더라고요. 네, 곧 중국 출시가 임박했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옵니다. 네. 정식으로 지금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이죠. 이용자 모집 테스트,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앱스토어에 표기된 게임 예상 출시일은 다음 달 27일입니다. 네. 게임과 드라마로 중국 빗장이 열리고 있는 셈인데 올해가 한중 수교 30주년이면서 한중 문화 교류의 해라는 점에서 한한령 완화 혹은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면서 관련주들도 좀 들썩이고 있는데 사실 과거에 한한령이 내려진 네. 배경을 좀 살펴보면 사드 배치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완전히 해결되지도 않은 상황인데 윤석열도 후보가 당선이 네. 되면서 아직까지 이렇게 큰 기대를 가지면 안 된다. 좀 이런 우려 섞인 내용도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공약이 현실화되면 한중 관계 다시 악화되지 않겠냐 네. 이런 관측이 좀 나오는데요. 예. 사실 사드 배치 당시 중국 정부에서는 한한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도 인정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중국 내 한국 드라마 그리고 케이팝이 모두 다 이제 퇴출을 당했고 네. 중국인의 한국 단체 관광이 막히는 등 여러 가지 제한이 생겼는데요. 박승환 기자가 당시 중국의 보복 조치로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의 피해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이곳은 서울 중구 명동거리입니다. 오가는 사람이 없어 비교적 한산한 가운데 상당수 가게들이 이처럼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과거 관광객들로 붐볐던 이곳 명동은 사드 배치에 반발한 중국의 경제 보복과 코로나19로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긴 상황입니다. 중국은 지난 2016년 한국의 사드 배치에 반발해 한한령을 내립니다. 드라마나 게임 등 한국산 콘텐츠의 유통을 금지시키고 한국산 제품의 불매운동이 일어나는가 하면 관광객들의 한국 방문도 뚝 끊겼습니다. 실제로 2016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의 중국 관광객은 사드 배치 이전과 비교해 65.3% 급감했습니다. 명수로 따지면 898만 9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중국 관광객 한 명이 한국에서 평균 2,079달러를 쓴다는 조사 결과를 감안하면 관광 손실만 192억 달러, 우리 돈으로 21조 원이 넘습니다. 항공, 자동차, 타이어 등 기타 업종으로 넓히면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한한령이 눈에 보이지 않게 존재했고 또 이로 인해서 한국의 여행업을 비롯한 엔터테인먼트 사업들이 피해를 받은 것은 한국 측의 입장에서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기업으로는 롯데그룹이 꼽힙니다. 경북 성주군의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하면서 중국의 미운 털이 박힌 건데요. 중국 내 사업장이 세무조사를 받는가 하면 영업 중단에 불매 운동까지 겪으며 결국 중국 사업 철수를 결정합니다. 현지 매장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로 인해 롯데쇼핑의 당기 순손실은 2019년 기준 8,165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이처럼 국내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었음에도 중국 정부는 한한령을 부인하며 양국 간 관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셨다시피 피해 규모가 막대한 상황이었습니다. 신 기자, 그래도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 이렇게 사드 배치 공약을 언급을 네. 하긴 했지만 따라오는 내용이 이번에는 기업 입장들 충분히 좀 고려를 하겠다. 이런 맞아요. 내용도 같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사드 배치 가능성 어떻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네.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은 현실화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죠. 때문에 기업 입장을 반영한다면 한중 관계 민감한 사안은 신중히 결정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인터뷰 들어보시죠.
배치 가능성이 그렇게 높게 보진 않아요. 공약 이행에 관련된 일종의 딜레마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국내 정치적으로 좀 풀어야 되는 문제고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거를 배치해야 된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외교적인 주도권을 좀 상실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에서 좀 깊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고 네, 설령 배치가 된다고 해도 앞으로 5년 혹은 6년 후가 될 텐데요. 이때는 북한 방어, 자주 국방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중국을 설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이 설득 시나리오가 가능할지는 좀 네. 의문이 듭니다만 사실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 정부도 굉장히 예민하고 세심하게 또 정책을 짜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 정부 출범 앞두고 있는데 중국과의 외교 정책 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우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중국과 한국 젊은이들 모두 상대국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점입니다. 네. 때문에 이제 상호 간의 이해를 위한 역사 교육, 그리고 공식적인 교류 외에도 다양한 비공식적인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이런 의견인데요. 더불어 우리의 입장을 중국에 명확히 알리고 협상하는 한편 국익이 부딪힐 경우 다자 외교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언입니다. 인터뷰 들어보시죠. 지금보다는 다자 외교를 조금 더 활용해야 됩니다. 중국과의 종합국력의 차이가 있는 한국의 현실을 생각한다면 한국은 양자 외교에서도 분명히 논의를 하겠지만 또 국익이 중국과 부딪힌다면 이 문제를 다자 외교 무대에서 풀어나가는 방법.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 측면에서 14억입니다. 이 중국 시장이 열린다면 굉장히 큰 기회임은 틀림없는 상황인데 관련주들 역시나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디어주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금 16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 최근 한 달간 네. 5에서 17%가량 상승을 했는데요. K 콘텐츠에 대한 글로벌 OTT 업체들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한한령 해제 기대감 때문입니다. 사드 사태 전에는요, 중국 내 한국 드라마가 한 편당 30만에서 35만 달러, 우리 돈 약 4억 3천만 원에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굉장히 크죠. 네. 중국 시장이 열리면 큰 기회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OTT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내 미디어 기업으로 유입되는 자금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서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는 최근 한국 콘텐츠에 대한 추가 증편을 통해서 각각 최소 25편, 20편의 국내 방송물을 편성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미디어주들 이렇게 기대감을 받고 있고 게임주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검은 사막 모바일 중국 출시 소식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펄어비스 주가를 봐도 워낙 많이 좀 하락을 했는데 많이 또 회복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검은 사막 모바일이 성공적으로 출시할 경우 이제 아무래도 펄어비스는 실적 개선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네. 지난 2018년 초 검은 사막 모바일을 출시한 이후 대형 신작이 없어서 계속 연매출이 감소해 왔습니다. 중국에서 만약 성공적으로 안착을 한다면 국내 증권가는 일매출이 30억 원대 이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이제 게임업계 이제 분위기를 다시 뒤흔들 수 있다고 보는 건데요. 검은 사막 모바일의 성공 여부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금 보면요, 중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약 55조 원에 이르는 세계 최대 시장입니다. 국내 게임 시장과 비교하면 규모가 3배 넘는 시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신 기자, 오늘 내용 뭐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해시태그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제목은 중국 한한령 풀리나 한중 관계 회복 분수령으로 뽑았고요. 해시태그는 열리는 중국 빗장, 그리고 한중 관계 발전 기원하면서 한중 관계 정상화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한령 해제 된다면 물론 좋겠지만 아직 여러 가지 변수도 또 많이 남은 만큼 신중하게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 신선미 기자였습니다.